저는 이재식 국악원에서 중등교육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장민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7월 12일에 개강하는 저희 여름학기 교육과정과 그리고 여름학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약 15분 동안 진행되는 이 설명에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원별 정규 시간표입니다. 각 분원별로 어떤 시간대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일정입니다. 여름 학기 동안의 주요 일정과 그리고 또 정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영역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학습센터입니다. 저희 아이들 현재 기말고사 준비 기간에도 이 온라인 학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규 과정에서는 이 온라인 학습센터를 통해서 예습뿐만 아니라 복습 과정까지 그리고 학습 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다 오답 문제입니다. 저희 친구들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한 번 더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 최다 오답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래평가와 클리닉입니다. 지금은 클리닉을 내신 대비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학기에 정규 과정이 시작되면 다시 모의고사 형식의 원래평가를 치르게 되고요. 정규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친구들이 중등 과정에서 또 고등 과정으로 학습이 심화되는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1대1 클리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내 맘대로 현대시입니다. 지난 중1 예비 중2 겨울학기였죠. 그때 시작했던 내 맘대로 현대시의 시즌 1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여름학기부터는 다시 시즌 2를 시작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논술대회입니다. 작년 8월에도 논술대회가 전 분원에서 치러졌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름학기 특강입니다. 각 분원별로 어떤 내용으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분원의 경우에는요, 토요일, 일요일 9시, 1시, 4시 전파인 수업이 개설되어 있고요. 최상위반의 경우에는 일요일 9시에서 12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최상위반이었던 친구들이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7월 달에 치러지는 원래평가 그리고 기말고사 성적 등을 종합해서 8월 달에는 다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청라분원의 경우에도 토요일과 일요일 전타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반의 경우에는 토요일 9시 그리고 일요일 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존의 최상위반 친구들이 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7월 원래평가 그리고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8월 달에 재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송도분원은요. 토요일에 4시 그리고 일요일 1시, 일요일 4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최상위반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름학기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평가가 7월 16일 그리고 8월 13일 이렇게 각각 월 1회 치러질 예정이고요. 원래평가, 클리닉 동시에 진행됩니다. 원래평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정규 과정에 대한 점검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놓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학기 특강은 7월 23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다 오답 시험은 7월 10일, 13일, 그래서 여름학기가 시작되면 그날 바로 최다 오답 문제에 대한 시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논술 경시 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름학기 커리큘럼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나서 영역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달에는요, 저희가 문학 현대시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신 대비 전에 현대소설이나 고전시가를 살펴보면서 한동안 현대시에 대한 정규 과정이 개설되지 않았는데요. 7월 달에는 현대시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문법, 그리고 또 내신 과정에서도 문법을 위주로 하면서 비문학을 한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다시 비문학을 재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독서의 경우에는 통합사회 주제 두 번째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타이틀로 두 작품을 만나게 되고요. 이 두 작품을 바탕으로 논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문학부터 영역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에 진행하는 현대시는 주제가 문학 소통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분석할 때 그동안 저희 아이들은 문학 작품의 내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은 화자나 상황이나 정서 등을 자신이 감상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학 작품의 배경 지식적인 측면, 즉 외재적인 요소까지 아이들이 접근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1주차와 2주차에는요, 작가 맥락이라고 하는 작품을 창작한 현대시의 어떤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과정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가치관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화상과 유리창 그래서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생애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독자 맥락에서는 그 작품을 읽은 독자가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며 피는 꽃 그리고 참깨를 털며 두 작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학 소통의 이해에서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8원, 그리고 또 196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한 어떤 저항시죠. 껍데기는 가라.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작품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사적인 맥락에서 작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친구들이 작품을 각각의 어떤 내재적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보다 더 심화된 문제를 풀기 위한 문학 작품 감상의 다양한 관점들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네, 비문학은요, 저희가 7월과 8월에 모두 다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비문학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비문학의 지문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어떤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때 주요한 배경 지식을 미리 익혀두고 이해하면은 그런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일단 철학 개념 두 가지 관련해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데카르트의 인식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이들이 이 내용의 학습을 하고요. 이 내용과 관련한 배경 지식 확인 문제를 풀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고요. 그리고 논증, 논리학, 추론, 그리고 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경제나 시장의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어떤 지문을 읽든 반드시 한 번쯤은 등장하는 주요한 개념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고 이 개념을 익히고 나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배경 지식 확장 비문학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과 독서입니다. 교과 독서의 경우에는요, 먼저 통합사회 개념으로서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한 주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너와 나만의 시간 그리고 신짜오 신짜오라고 하는 두 작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작품을 읽을 때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회에서 배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배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또 그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리적인 어떤 사고와 그리고 선논술형으로 완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 두 작품을 연결해서 8월 4주차에는 논술 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센터도 이제 개설되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라인 학습센터의 경우에는요, 이제식 국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의 내용들이 이제 집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내신 대비 과정에서 예습 영상과 복습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먼저 경험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정규 과정에서 저희가 매주 일정한 예습과 복습의 강의를 전달을 하고 이 강의의 내용을 아이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이 이제 온라인 학습센터에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동영상을 봤는데 이 동영상을 그냥 끝까지 안 봤는데도 봤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풀어야만 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또 퀴즈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선생님들이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센터는 아이들이 매주 꾸준하게 선생님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제공하는 이 영상들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다 오답 문제입니다. 최다 오답 문제의 경우에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찐 기말고사 시험이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요, 저희가 시험이 모두 다 종료가 되면은 각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고난이도의 문제들, 즉, 최다 오답 문제들을 전 분원의 선생님이 동시에 취합을 합니다. 저희가 한 학년에 예를 들면은 각 분원마다 10개 이상의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전 분원의 시험지가 다 모이게 된다면 적어도 20개 가까이의 시험지를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그 시험지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선정한 문제들로 같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7월 12일 날 여름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교과독서 시간에 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 학교에서 다 맞은, 100점을 맞은 친구들도 출판사가 조금 다르거나 또는 본인 학교와 난도가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작년의 경우에 잘 하던 친구들도 60점, 70점대의 점수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100점 맞았어도 이게 정말로 진짜 국어 내 실력일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된 어떤 객관적인 검증의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취지하에 해당 학기의 학생별 성취도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여름학기 동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데 목적을 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다 오답 문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7월 3주와 8월 3주에는 원래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평가의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과정에서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자 그리고 또 중등 과정뿐만 아니라 고등 과정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시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문법이나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고등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7월 3주, 8월 3주 약 1주에서 2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30문항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아이들이 각자 시험을 본 다음에 시험 내용에 대한 채점이 이루어지고 각자가 부족한 영역에 대한 피드백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피드백지를 통해서 선생님과 개별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또 원래 평가 시간에는 정규 과정에서의 교재를 가져와서 점검하는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 교재에서 특히 선원 수령에 대한 첨삭 피드백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워크북의 경우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일에 반드시 완료하고 하원하도록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평가가 끝난 이후에는 모든 개별 학생들의 성적은 기록이 되고 누적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성적표가 제공이 되고요. 또 성적표뿐만 아니라 아이들 각자 이 시험에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까지 어머님들께 같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 맘대로 현대시 시즌2입니다. 저희가 시즌1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20작품 이상을 만나봤고요. 시즌2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20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상호 텍스트, 맥락 살피기, 사회를 보는 등 비판적 관점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수록된 모든 작품들은 중등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고등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아야 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아이들이 1차적으로 먼저 감상을 하고 그 감상한 내용에 내재적 측면에서의 접근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를 스스로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공되는 해설 영상을 보면서 내재적 측면뿐만 아니라 작품의 외적인 측면, 아까 설명드렸던 작가나 시대적인 배경이나 또는 이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설 영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맘대로 현대시 시즌 1, 2를 마친 친구들은 사실상 고등 과정에서 반드시 봐야 하는 현대시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살피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학기 논술 경시 대회입니다. 여름학기 논술 경시 대회는 8월 4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너와 나만의 시간 그리고 신짜오 두 작품을 간통하고 있는 주제에서 두 가지의 문제를 출제해서 약 50분 동안 천자가량의 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한 이후에는 저희가 실제 대입 시험에서 치루어지는 입시 논술과 같은 형식으로 채점 기준과 그리고 출제 목적에 부합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전 분원 선생님들이 각자 채점한 결과를 취합해서요, 저희가 무기병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 친구들에게 네,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교육 과정을 맡아주실 선생님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라분원입니다. 청라분원 중2팀, 최강 중2팀 선생님은 이민주 선생님, 이경민 선생님입니다. 두 분 선생님 아주 열정적이고 꼼꼼하게 아이들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송도분원에도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황나영 선생님과 이은영 선생님입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개별적으로 채점과 첨사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상동분원에는 세 선생님이 계십니다. 먼저 이주연 선생님입니다. 이주연 선생님 저희 아이들 예비 중일 때부터 쭉 담당해 오셨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 때로는 굉장히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관리하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박찬영 선생님 기존에도 함께 해 오셨고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정확한 선생님이십니다. 여기에 김나연 선생님이 새롭게 합류하시면서 네, 상동분원의 최강 중2팀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중2 여름학기의 가장 꽃이죠. 특강입니다. 네, 먼저 상동분원에서는요, 총 3개의 특강이 개설되어 있고요. 먼저 현대시입니다. 현대시의 경우에는 1회차와 2회차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학원에 와서 수업하는 것은 총 2회차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상동의 경우에 각 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대부분의 학교들이 2주로 짧은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2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에 온라인 수업 2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차별로는 시의 어떤 화자, 운율, 심상, 다양한 표현 방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에 대한 해설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시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필수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어떤 분석 역량을 기르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특강이고요. 네, 특강의 시작은 7월 23일이고요.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저희가 원래 특강은 2시간 30분인데 2회 특강으로 줄었기 때문에 시간을 각각 30분을 늘려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문법은 네, 두 가지로 진행을 해요. 먼저 김나연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문법 기본 특강입니다. 문법 기본의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이 품사나 형태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문장 성분이라는 것과 또 연계가 되는데 품사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3학년 때 이루어지는 내신 문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3학년 넘어가기 전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 기본으로 품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7월 24일 목요일 날 첫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2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법이 어느 정도 2학년 문법까지는 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문법 심화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회차와 2회차 모두 다 중3 과정의 문장 성분을 선행하는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1회, 2회 각각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테스트를 기준 점수 총괄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특강이 끝난 이후에도 클리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송도분원의 특강입니다. 현대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3회차로 진행을 하고요. 네, 특강의 시작은 7월 25일입니다. 금요일 1시부터 3시 반, 2시간 30분 동안 총 3회 진행하고요. 네, 시어의 특성과 기능, 화자의 정서태도, 시어의 이미지, 시의 표현과 시상 전개 준거에 따른 이해와 감상까지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작품 분석 역량을 기르고 싶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특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라에서도 총 3개의 특강을 저희가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문법은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져 있고요. 청라에서는 7월 24일에 특강이 시작되는데 문법 기본의 경우에는 목요일 10시에서 12시 30분,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법 기본 특강에서는 2학년 때 배웠던 내신 문법, 그리고 2학기 때 또 배울 내신 문법과 관련된 부분을 아직 조금 미흡하거나 좀 더 탄탄하게 다지고 싶은 친구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특강이고요. 그리고 문법 심화 특강은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의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제 3학년에 배울 내용들을 선행하는 과정으로 준비된 특강입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강은 7월 24일이고 목요일 10시부터 12시 반, 그래서 문법 기본과 문법 심화는 각각 특강의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라에서 준비한 특강 현대시입니다. 현대시의 경우에는 총 3회차로 진행을 하고요. 7월 25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매주 3회 동안 진행을 합니다. 특강의 주제는 교과서 시인의 다른 작품이고요. 교과서 시인의 또 다른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특강입니다. 네, 여기까지 각 분원별 특강의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희 여름학기 정규 수업 7월 12일입니다. 내신이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과정에 대한 저희가 심화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7월 12일 꼭 기억하시고요. 탄탄하게 준비된 커리큘럼과 학습 관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